오늘 첫 번째 이슈는 서아프리카에서 납치됐다가 프랑스 특공대에 의해서 구출된 40대 한국인 여성 장모 씨. 오늘 오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 씨의 납치 사실이 구출이 된 뒤에야 밝혀지게 됐는데 우리 정부 책임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신고도 하지 않고 1년 반 정도 서아프리카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주로 위험하다는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프랑스 특공대가 구출하고 난 다음에야 이 한국인 여성이 인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알게 됐는데요. 지난달 12일에 이동하던 중에 무장교환에 피랍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모든 정보 수집 경로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 프랑스 군도 작전 과정에서 알았다고 해명을 하지만 글쎄요, 이걸 미리 알 수는 없었는지 한번 짚어보겠고요. 가족들은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연락이 자주 끊긴 적이 있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했다. 그래서 납치 사실을 아예 몰랐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프랑스 내 여론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번 작전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 2명이 숨졌는데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갔느냐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우리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것을 이제 몰랐다는 건데요. 모를 수가 있는 건지 하기야 뭐 얘기를 하지 않으면 또 알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차지홍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프랑스 특수부대가 아프리카에서 대테러 작전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 여성이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아마 정부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아마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판례를 썼지만 위아더 월드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해외여행 자유화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국민이 사실은 이 지금 뭐 북한 정도 빼고는 마음대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사실,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정부 역할을 따로 논하기 이전에 이 여행을 하시는 분들 개별 스스로가 각자 자신이 여행하는 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여행을 자제하는 그러나 뭐 그 태도가 저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냐?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또 이런 아프리카 같은 상당히 정세가 불안한 국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드나들고 있는 것도 뻔한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인근 우리가 지금 주재하고 있는 공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행객들이 그걸 지나간다든지 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주의를 각성하는 그러한 시스템 그리고 또 뭐 지금 해외에 지금 화면에 놓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자동적으로 이 지금 그 스마트폰 같은 거 문자만 메시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과연 그 통신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자국민들이 이 지금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개인의 뭐 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뭐 여행객 스스로가 또 스마트폰을 꺼버리면 그건 또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라도 아무튼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 대책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의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진남 교수, 우리가 이제 그 해외에 나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관련된 해서 이제 외교부 관련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말은 우리 외교부도 이 여행자가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연휴 때 잠깐 해외를 짧게 나갔다 왔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도착함과 동시에 바로 외교부 뭐 차원에서 안내 문자가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언정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이 한 명은 있다. 한 명이든 뭐 2명이든 어느 정도 지금 나가 있다라는 것이 외교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 사람이 특정해서 누구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현황 자체는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좀 뭔가 주시하면서 그 사람이 다음 여행 지역을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는 시스템은 좀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 여행객 이제 이번에 뭐 납치해서 풀려나서 다행히 무사히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큰 뭐 저기 사고 없이 왔다는 것 자체는 다행인데 저희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일반 여론을 볼 때는 뭐 비행기값
왜 국가가 내냐? 세금을 내주냐? 이번엔 가족이 부담했다고 가족이 부담했다고 그런데요.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논쟁까지 일으켰는데 저는 오히려 개인의 일탈도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저는 정부의 어떤 자국민 보호에 대한 원칙 이건 좀 무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예. 자, 프랑스 정부는 어쨌든 어떤 인질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2명의 어떤 뭐 사상자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프랑스 정부가 나름대로 적절히 대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 외교부는 어떤 조치를 해왔던 것인지 지금 작년에 7월 달에 그 리비아 지역이죠. 리비아 지역에 지금 납치했던 인질은 아직도 구출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10개월째. 뭐 그런 걸 본다면 위험 지역의 어떤 그 여행 경보 지침을 격상한다든지 예. 뭔가 좀 현실적인 보완책이 지금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롭게 되는 시점에서 개인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위험 지역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이 있다면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험 지역 취재를 많이 했던 PD가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 아프리카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여행 자제 지역이라고 그런 경각심을 갖고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예. 정보가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모로코는 유럽 사람들이 많이 가는 첫 아프리카의 여행지 그런 곳입니다. 모로코 밑에 서사하라 그다음에 모르타니 이게 옛날에도 굉장히 유명한 유럽인들의 아프리카 여행 코스 중에 하나였고요. 문제는 지금 더 위험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새 북아프리카의 무장 조직들이 이슬람을 앞에 내세우지만 사실은 이슬람보다는 직업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무장 조직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요. 그냥 폭력 조직이죠, 우리로 치면. 아니 근데 아프리카는 거진 다 자제 지역이고 예, 철수 예. 공고가 한 반 되고요. 반대요. 케냐 같이 이제 뭐 킬리만자로 되게 유명한 관광지조차도 철수 공고 지역입니다. 예. 호이신 교수님, 이렇게 위험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됐다. 이제 그 부분이 좀 논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는 무한 책임을 국가가 가져야죠. 그러나 국가가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는데 예. 그 사람 개개인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저는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프랑스는 그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투입해서 구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납치가 된 걸로 신고가 된 거예요. 예. 더군다나 그러나 또 우리의 경우는 가이드가 이번의 또 경우는 희생됐죠. 예. 전혀 가족들하고도 뭐 1년 얼마가 지금 연락이 두절된 예. 상태고 뭐 어느 지역에 왔었다는 정도를 아마 외교부에서 파악은 했을 수도 있죠. 들락날락하는 그런 거가 있었지만 그분이 어느 지역에 어디를 갔는지를 어떻게 다 추적하겠습니까? 국가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미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를 들어간다는 건 자기 책임으로 들어가야죠. 예. 또 들어가서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외교부라든가 거기 현지 공관이라든가 또 관련된 사람들한테 충분히 연락할 수 있는 예. 그런 또 채널이라든가 그런 예. 것도 또 확보를 해야 하고 또 신고를 해놔야죠. 예를 들면 신고도 다 됐고 그랬는데도 외교부에서 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외교부가 욕을 먹어야죠. 사실 뭐 외교부가 잘하는 건 없습니다만 예. 이번의 경우는 과거의 다른 경우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과거에도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왜 가지 말라는데 선교를 갑니까? 근데 이번에는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고 아니죠. 아마 개인적인 예. 여행이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정태근 의원. 예, 아직도 지금 리비아에 10개월째 지금 이제 구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피답된 우리 국민이 있지요. 있는 상황인데, 개인이 사실은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교부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자국민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좀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아까 처음 화면 나왔을 때 보면 저희가 이 남색 경보 지역, 여행할 때 유의하라는 지역이 있고 여행을 자제하라고 하는 황색 경보 지역이 있고 요번에 문제가 됐던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는 적색 경보 지역에서 철수를 권고하는 예.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흑색 경보 지역은 아예 여행 들어가면 안 금지하는. 되죠. 적어도 적색 경보 지역에 들어갔다라는 우리 통신사를 이용하는 기기가 확인이 되면 저는
그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신을 시도해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이 쫙 가서 뜨긴 하겠지만 계속 거기서 이제 그 신호가 잡힌다라고 하면 적어도 적색경보 지역 이상 되는 지역, 적색이나 흑색경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통신을 연락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오래 어떤 체류 사정으로 있는지 예. 언제까지 있을 건지 예.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그 정도는 해도 우리 국민들이 아 이게 좀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정도는 좀 국민적 동의를 구해서 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 지금 법적으로는 여행 금지 구역, 흑색을 간 경우는 처벌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벌은 하지 않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여권법에 보면요. 예. 현재 여행 금지 구역에만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벌금이 있고요. 예. 현재 철수 권고까지는 말 그대로 이게 권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행의 자유, 개인의 자유하고 자국민 보호 두 개의 원칙이 충돌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 이게 더 우선돼야 된다. 따라서 이게 개개인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이런 이제 그 책임의식 예.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게 무한정 금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대원칙이고 다만 이제 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요.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은 아까 흑색 금지구역만 이게 처벌하잖아요. 근데 최소한 이게 철수 권고 지역 있죠. 이거는 이게 권고보다 철수 권고 지역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게 좀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지역이 있잖아요. 이게 7번이 쿠데타가 난 아주 이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예. 근데 그걸 완화시켰단 말이에요. 격하. 따라서 이게 너무 이게 현재 사정하고 안 맞는 이런 게 경보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봐요. 예. 김현성 교수 의견 들어볼까요? 지금 이번에 이제 프랑스 정부가 특공대를 파견해서 자국민을 구했던 것도 사실 프랑스 여행객 그 가이드가 사망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누군가 사망을 하게 돼서 살해가 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인들이 납치됐다라고 해서 자국민의 어떤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 수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뭐 미국인도 포함돼서 했고 미국도 그 사실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국가와 국민 간에 결국은 책임과 역할이 어디까지 내야 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제도적으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4단계로 돼 있는 여행 경보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보통신이 좀 발달되면서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원까지는 아니겠지만 현재 어떤 사람들이 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기 자국에 있는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과의 연결이나 가족들에게 어떤 상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예. 다만 여기 댓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행 가는데 그러면 전자발찌 차야 되느냐. 아하. 예, 이런 댓글들이 좀 있는데 자기 책임성, 그러니까 자율적인 자기 책임성을 좀 높게 보는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차제에 제도를 개선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